이게 황교안 공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보세요. 차공천, 동공천, 헌신공천, 경제공천이 동공천. 집 어디야? 예, 집과 돈이 집이 헌신, 집을 내놓는다 엄청난 헌신이니까 그 혁신적이죠. 혁신공천. 오빠, 나 있어. 오빠, 돈 많아? 오빠. 웃기네. 위에는 이기는 공천이 이긴 이렇게 해서 남을 이기는 공천. 돈과 집과 차가 있어서 더 많이 내놓는 놈이 이기는 공천. 예.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어디야? 오빠, 나 있어. 오빠, 돈 많아? 오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금요일 전까지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선거 관리를 포함한 대선 준비 업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부터 정부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일 지정입니다. 탄핵 선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이전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정부는 일단 늦어도 17일 이전까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 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행정자치부가 일정을 정한 뒤 인사혁신처가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안건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14일 국무회의를 활용하거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선거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인 명부 작성, 외교부는 재외국민 선거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는 선거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도 대선일 확정과 동시에 후보자 등록과 유세기간, 토론회 등 세부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워딩을 잘 이 뉘앙스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 기간을 넘길 수가 있었다는 그러면 대선은 없습니다. 예. 자 한번 보시죠. 찼어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빼놓은 게 있는데 잘 빼놨네요. 이거 하다가 이제 아까 그 닭근혀 발견한 거잖아요. 네, 잊어버리실까봐 썸네일. 처분권자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찍고. 네. 이 사람한테 이거 두 가지 얘기해 주면 되죠. 네. 예, 취임하면서 징계처분권자의 대통령과 징계처분 대상자가 갖게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징계처분권자이고 문재인이 징계처분권자이고 윤석열이 징계처분권자입니다. 예, 일단은 이 대통령이라고 상정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대통령이라는 가정.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분권자라면 대통령은 징계 대상자여도 징계가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문재인과 윤석열은 과연 누구일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황교안님에게 묻겠습니다. 최우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네. 또 요거 하나 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검사인 윤석열의 사무총괄은 검찰청이다. 네. 특검이 아니라 검찰청이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그럼 특검은 무엇인가? 특검으로 기소가 되는 건가? 기소와 공소 유지가, 기소의 유지가 가능한가? 그게 안 되는 이유? 헌법 66조 1항과 4항 또는 전부 1항부터 4항까지 다. 그 중에서도 1항 4항은 대통령에 대한 정의, 대통령의 큰 권한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 권한 두 가지. 1번 국가원소. 즉 국가원소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대표죠. 국가대표이자 제왕적 자리를 황제급이 국가원소예요. 국가원소. 그리고 4번 행정수반입니다. 정부수반이라고도 하죠. 행정권의 총괄자, 그죠? 정부의 수반.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고요. 황제급. 그리고 이 헌법을 계속 말씀드렸죠. 임금님 헌법, 87년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에 관한 한. 이 사망을 합쳐서 대통령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권리와 의무를 놓고 84조를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84조 내란이라면 국가의 계속성을 해치거나 외환이라면 국가를 대표하지 않고 포기하고 통일을 위한 의무를 적화 통일을 바랬다거나 아무리 따져봐도 전혀 아니죠. 이분만큼 일머리라고 하죠. 일머리 계획에 의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제대로 한 분도 찾기가 어려운데. 자, 특히나 이 사망에 위배될 리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걸 따지기도 힘들고요, 사실. 따지는데 100년 걸리겠네, 100년. 근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84조. 자, 내란도 아니요, 외환도 아니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이 징계 사유라는 게, 자, 징계 사유 먼저 이렇게 시간표는 달렸죠. 대선을 향한 시간표는 이렇게 달렸고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징계 혐의만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하고 결론을 내놨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셔갖고 대통령님이 이제 회덕을 직접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세종시 얘기하다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겁니다. 원안 플러스 알파 확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부 행정기관만 오는 게 아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회덕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 그 꼭지점이 회덕이다. 근데 사실은 회덕이라 해도 꼭 틀린 말은 의도, 이제 작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통령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아마 그게 맞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단언하면 안 되니까 거길 꼭지점으로 찍어본 것이 이제 회덕이다. 회덕 JC, 회덕 분기점 그쪽이. 그 이제 쉽게 말해서 행정수도의 제대로 된 행정수도이자 이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종만이 아니라 세종, 대전, 청주 이 지역, 충청 남북도가 되겠습니다.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개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아까 10월 24일이 하필 동일한 날이었는데 개헌 거기서 지금 멈춰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헌하자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개헌을 누구 좋으라고 개헌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더 속으면 안 돼요. 개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개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헌이 거의 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헌이라고 하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좋다고 하니까 맞아 우린 개헌해야 돼.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수한 나라야. 문화민족이야. 맞아 문화민족이야. 맞아. 그리고 교회 가면은 잘 믿어서 잘 믿고 교회 내가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는데 1200명 되게 도와줘하고 니네 김집사 복 받아라 박보살 복 받아라 이래갖고 이 복 받은 것이다.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나라 복 받고 예수 안 믿는 나라 다 망조 들렸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그런 줄 아는 거죠. 내가 따져보지 않으니까 우리 지금 이 헌법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헌법을 알아야 개헌을 아는데 헌법을 모르면서 개헌이라니까. 그죠?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개헌을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분은 솔직한 거였는데 근데 개헌이 뭐야? 근데 그 친구는 맨날 트럼프 얘기. 거의 답이 있나요? 답이 없죠. 원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때 있는 일의 결국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요한계시록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말을 다 듣고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따져본 적이 있어야 이걸 알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따져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도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잘 말씀 안 드리고 그거는 이제 가급적 의문형 처리 또 제가 위험에 빠질 법한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위험에 처할 것도 없고요. 뭐 위배가 되는 것도 없을 거고 제가 누군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답을 안 할 확률이 높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가나 이분들한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게 있는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거죠. 이거를 특히나 이것을 다루는 이 내용을 다루는 법조인의 자세.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습니다. 법조인 좌우 필요 없어요. 법조인은 솔직히 여러분 좌우 없어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좌나 우의 편을 들어서 법조인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은 거죠. 우리가 아는 법조인 중에 자유롭게 리베로 법조인이 있어요. 법원에 있지 않고 검찰청에 있지 않은 리베로 법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물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맞다고 얘기하기 특히나 이게 첨예한 정치의 문제로 갔기 때문에 이 맞다고 하기도 뭐하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하고 아니라고는 더더욱이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 입을 이렇게 삐쩍 양택조 아저씨 아니고 삐쩍 턱을 내밀고 있는 이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를 절대 못할 거라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건 사실이겠죠, 여러분. 변호사, 판검사가 아니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헌법학자들이 이론이 있다, 이론의 여지가 있다, 아니면은 헌법학자들도 뭐 논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헛소리죠. 예. 최우원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리고 본인이 파면 당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뭐 그분한테 서류를 받은 적은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예? 소청. 여기 이 변호사가 아까 그 뉴스가 얼마나 황당한 거를 물어보는 게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인데 거기서 대선이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언론이 아무것도 아닌 척 두루뭉술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대선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는 거, 선거를 그죠?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확증시켜 준 거죠. 언론이. 확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정시켜 준 거예요. 이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네,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처럼 최순실 씨 이게 또 이 저작권 때문에 또 요즘 하도 걸어서 예. 다른 뉴스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목이 아파. 음악 한번 좀 듣고 이야기하다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겠죠? 제가 네. 자, 뭐 이래저래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이상민 탄핵 그리고 노무현 박근혜 탄핵 제가 더 가봤던 게 임성근 판사 그리고 법관 탄핵, 법관 징계 탄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분 알겠죠? 그죠? 자, 최원님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이걸 알겠죠?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알고 이 결과값도 알 거고 그 징계를 누구에게 받는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서 본인이 파면됐는가, 그죠? 이걸 정확하게 알 테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네. 어떤 조작에 의해서 왜곡하려고 했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네. 어떤 조작에 의해서 왜곡 정말 극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촛불 드실 수 있는 겁니까? 횃불에다가 밑에다가 태극기를 달아야지. 합체. 정말 극적인 순간이 오면 쓰잘데기 없는 내 소개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내 이름을 팔려고 나온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푼도 허튼 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요만한 명함판을 이렇게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한 적이 저는 사실 제 모욕해도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제가 이렇게 앞장을 섰기 때문에 저를 아니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한 적이
아니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한 적이 저는 사실 제 모욕해도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제가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선거운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한 적이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선거운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펑펑 우셨으면 마음이 속상할까봐 뒤돌아서서 그렇게 당신 탓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어머니 꿈이 있잖아요. 이뤄드릴게요.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시작됩니다. 여성 대통령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이 나라가 바로 어머니의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 1번 박근혜. 박근혜는 장기를 했으니까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중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려가면서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해당 규칙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냐? 그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하면 사기를 못 치니까. 그래서 규칙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러한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 이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없고 엉터리, 불법, 이런 전혀 검증된 바 없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고 15년 동안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도면은 국회의원, 가짜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가짜 도지사, 가짜 시장, 가짜 교육감 얼마나 많이 사기쳐서. 이재명은요, 이재명 최 교수님. 자, 저는 우선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 지금 최 교수님 드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2017년에 하신 말씀인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역사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첫 번째, 자,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우린 노무현 대통령 이분이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뭐 가짜가 많다. 이재명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예? 공직선거관리규칙 있는 거는요. 없다고 했는데 있는 거 안 지킨 거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가짜가, 본인의 가짜는 지금 선별적 가짜라는 얘기인데 진짜 가짜가 있습니까? 가짜 진짜는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우원 교수님한테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없는 사람은 진짜 가짜 얘기하는 게 후뚜루 맞뚜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나뚜루가 되는 거야. 나뚜루 베스킨라빈스. 예? 뚜레쥬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야. 레밍몰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헛소리가 되는 거야. 헛소리. 진짜가 우선 명확하게 써 있어야죠. 자, 우리가 진짜 가짜 어떻게, 여러분, 사람 갖고 진짜 가짜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아무리
교회에 예를 들어 몇백만이 들어와도요. 그 사람이 먹물 하나 딱 떨어뜨리면 가짜인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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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쳐 이러고 있어요. 가짜죠 그거. 예?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바쳐라 바쳐라 바치면은 네가 천국에 예? 가장 운목에 들어가 있으리니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기독교 교리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뭐 제가 사실 일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신학자가 저한테 막 거품 물고 따지면은 뭐 감당 못할 수도 있어 저도. 그죠? 야 천국 그러면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이 잘 사는 건 뭐야? 천국은 보화를 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지. 천국은 모든 걸 팔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제일 가난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예? 자 뭐냐면 뭐 고승에 기댈 게 없어. 불경에 얘기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대단한 영력 있는 목사님, 성경대로 하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인이 2명 있어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에 빗대면은 네. 어디에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헌법 위에 있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예? 우리가 왜 박 대통령 존경한 여러분 헌법 제일 역설적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조차도 흔들렸던 헌법 수호 의지가 그분만큼 투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분만큼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분이 있습니까? 66조 1사항 마치 바보처럼 어떻게 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요. 세상이 그래서 성경에 따라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지금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만든 게 성경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 빼고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수호 의지가 있어야 돼. 기독교인은. 죄송합니다. 저 못 그러고 있는데. 예.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똑같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살려는 사람을 바보, 미련, 곰탱이라고 해요. 심지어 집에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장로면은 더 욕해.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너 이렇게 성경을 고지고대로 살려고. 그냥 제가 가정하에 하는 얘기야 그냥. 네, 누구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근데 이 헌법을 최소한 이 헌법을 국민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정무직 공무원, 그죠? 그리고 판사, 검사, 법조인 이 사람들은 헌법에 대해서 투철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거라니까요. 무슨 헌법을 따지고 우리도 그 얘기 들었죠. 헌법 얘기하면 사람들 안 들어와요. 사람들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헌법에 대해 의지가 없고 헌법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100만 명 들으면 뭐면 그게 바로 저기죠. 네? 한수 오브 갓. 그런 채널이잖아. 한수 오브 갓. 끝났다. 네? 가짜 사짜 연구하는 데가. 그런 데가 그거잖아요. 헌법이고 나발이고 없고 슈퍼챗 콸콸콸. 네? 아니 그런 채널이 무슨 뭘 하겠어요, 솔직히.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영혼은 황량해지고 나중에는 그 쓸데없는 지식이 덧칠돼서 이 지식에 맞는지 나중에 정체성에 이 회의가 올 것이며 그리고 주머니는 빵꾸나 있을 거 진짜로. 그러니까 잡아줄 건 뭐냐? 법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회에 계속 이게 비유가 거의 적절히 맞아요. 신앙 얘기하고 그럴 때 알 수 없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대충은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뭐 5개 예? 무슨 뭐 방언 16개국 서라운드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저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서 예? 국가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국 목사님 아니시고 예? 태국 법사님 아니시고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영역이나 신앙의 영역, 그게 왜냐면 그 법이 더 위거든. 어떻게 보면은 더 형이상학적인 법이라서 범위가 더 광범위한 법인데 이 법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법과 법률, 헌법,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자 헌법이잖아요. 이게 구성법, 컨스티튜션. 사실은 헌법이라는 게 이 어원을 보면은요 구성이에요. 구성. 이 국가예요. 이거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영국 여왕 얘기하다가 헌정 질서, 여왕이 헌정 질서고 황제가 헌정이에요. 거기. 우리도 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런 얘기 하잖아. 제가 왜 거품 물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헌법을 잘 할까요? 많이 할까요? 누군가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는 겁니다. 누가 이러면 네가 얼마나 잘하냐 할 수 나는 이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나보다 헌법을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대통령의 개헌, 탄핵, 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으로 따졌을 때 왜 대통령이 탄핵 무효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강의, 지금 예를 들어서 박진우 강의로 따지면은 제 1강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65조 3화. 수호단 형들, 뭘 수호하시는 거야, 뭘 수호. 호주머니도 오랑캐라네, 오랑캐. 호주머니 수호하시는 거예요? 어디만 찍어도 그냥 딱딱딱딱 나오는데. 제 노트. 호주머니도 원래 우리 주머니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주머니잖아요. 호주머니 이 바지. 그게 원래 이 청나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청나라 스타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방송으로만 들은 거랑 이 눈으로 보는 게 또 다릅니다. 이게 MBN 뉴스인데 3월 15일에 일제히 나왔어요. 이때 3월 12일쯤에 대선 공고한다고 나왔고 안 하니까 황교안이 안 하니까 나오기 시작한 의심쩍은 황교안 대선일 공고 왜 늦추나. 아까도 하나 나왔죠. 네.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면서 대선일 지정도 함께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탄핵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대선일 지정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철저한 대선 준비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선거일 안건은 아예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겠죠, 솔직히 이 사람도. 예. 요것도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죠. YTN 뉴스. 난 제일 웃기는 게요, 여러분. 이 파리들이 헌법 소위지 얘기한 거랑
그 오근호가 얘기하는 천부인권. 그저 웃읍시다. 예. 천부인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진짜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 내가 조물주가 아닌 게 다행이다. 내가 제우스였으면은 바로 그냥 불벼락으로 1초 만에 소멸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신이 되지 못한 이유가 신이 될 수도 없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탄핵 선고, 선거일 50일 이전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되니까 3월 20일까지죠. 네. 그래서 17일 안에는 끝나겠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15일에 실제 공고해.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뉴스가 나온 날 공고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정부는 일단 늦어도 17일 이전까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네, 5시간 넘어가니까 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걸 갖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좌판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네. 좌우가 필요 없죠 지금. 네. 천부인권. 아니 천부 인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맞죠. 예. 그게 제가 새로 쓴 천부 인권은 그거예요. 내가 천부였으면 너네들은 다 죽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신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쟤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어야 되고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님 반갑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실제로 벌할 수도 없고 그건 억울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사건 제가 미진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치적인 핑퐁으로 오갔고 이 중간에 법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푸는 거는 정치적으로 풀릴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법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법의 문제다를 설명드리는 게요. 법 없이 한 것, 그리고 법 없이 한 것, 법 없이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는 거고. 원래 정치라는 것은 법과 법을 연결하는 거예요. 법을 스무드하게, 법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황교안이 얘기한 입법, 그죠? 사법은 정치인이 아니고. 자,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을 넘나드는 게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것도 법 기반 하에.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죠.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넘나드는 300명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 삶아서 뭐 자제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이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했다 또는 손을 잡았다. 현재의 법기관과 법을 아는 사람들과 또 그 300명 중에도 법 출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맞췄다. 언론도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하는 바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게 뭐냐를 설명하는 게 없다는 거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기하는데 얘는 빼고 거기에 항상 보면 어떤 사람은 황교안을 빼고요. 어떤 사람은 김진태를 빼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의 말씀이죠. 이거는. 그 사람들 법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찐박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설명자의 설명자. 그 사람들이 설명했어야 되는 사람. 지금도. 네, 요거 하나 다시 보고 기가 막힌 거 하나 보고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황 그리고 유튜브 건이 너나 우리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건에 비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이게 지금 3월 15일인데 소환 날짜 통보. 바로 밑에 자막으로 나옵니다. 두 개의 영상 연달아 보신 다음에 예,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위 사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학교 최우원 교수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부산대는 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결정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최 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회부해서 파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라고 하죠. 네. 자, 이것만으로도 이번에 대해서는 아까 그 선거관리규칙을 있는 부분, 네. 이재명의 적용이 될 선거관리규칙 이것을 싹 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그 최고의 부정선거가 되겠죠. 네. 또 지금 얘기한 거네.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파면, 뭐 선거, 탄핵무효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예. 대선일 공고 또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금요일 전까지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선거 관리를 포함한 대선 준비 업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부터 정부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일 지정입니다. 탄핵 선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이전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정부는 일단 늦어도 17일 이전까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 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행정자치부가 일정을 정한 뒤 인사혁신처가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안건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14일 국무회의를 활용하거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선거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인 명부 작성, 외교부는 재외국민 선거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는 선거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 공무원, 부처 공무원에서도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거 누구 지시 받고 한 거야? 대통령 영이 있었나, 그죠? 네. 이분들이 거꾸로 파면될 수도 있어, 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급 적용돼서 이거 지금 제가 무슨 협박이 아니고, 예? 엄청난 이거 지금 대가를 걸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신 것 자체가,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중앙선관위도 대선일 확정과 동시에 후보자 등록과 유세기간, 토론회 등 세부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남은 시간은 뭐 어차피 시간 좀 있으니 5시 반까지 개헌 관련된 대통령이 개헌 관련된 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 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 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 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되게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오나의 뉴스에서조차 이거 저작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KBS랑 JTBC. 찔리는 게 있나 봐요. 그죠?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 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가 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지형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수도 이전 그리고 지금 국가대개조 개헌의 취지들 오늘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와 맞지 않는 옷이다. 모두가 행복한 길이 그 주권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이 민주주의라고 천명한다고 민주주의 된 게 아니고 87년에 헌법 바꿨다고 민주주의 완성되지 않죠. 당연히 신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민주주의라는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이 이념과 자본주의라는 것, 그죠? 이런 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자, 그리고 문화재 비리 뭐 이런 부분, 이 헌법에 대해 대통령님의 헌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헌법 얘기 아무도 이 헌법 수호를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개헌에 대한 헌법 개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명백한 게 있는데 너무 명백해서 그러는지 개헌이 탄핵으로 바뀌었죠. 탄핵이 파면이 됐고 자, 이 국민의 위협을 우려하셔서 청와대 나오신 게 하야와 구금으로 이어졌죠. 헌법이 없는 퇴진, 하야를 계속 법자라는 사람들이 외쳤고 확정적 고의, 법자라는 사람이 그거를 외쳤을 때는 확정적 고의죠. 위법보다 훨씬 위인 위헌을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 판국에 대한 그 판국이라고 하죠. 뭐 바둑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판국, 이 국면, 당시의 국면, 당시의 판국,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개헌이 어떻게 대통령은 이 구치소를 가고 개헌이 탄핵이 돼서 탄핵이 파면이 돼서 그 중간에 나온 게 태블릿 PC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태블릿 PC는. 그 태블릿 PC 얘기한다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개헌만국은 뭐예요 도대체?
이걸 지금 이거 보시는 사람은 이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최우원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짜, 거짓말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대놓고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거를 얘기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존재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자들이 득표했습니까? 선관위에서 민주적 투표 절차로 거쳤습니까? 표 받았습니까? 그때 배춧잎 화살표를 얘기하면 되겠죠. 예? 투표를 안 한 것 같은데 거긴 아예. 네, 했어요. 했는데 맛은 좋아요.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라고 했더니 뭐였죠? 황교안은 대선 공고하고 민경욱은 뭐 했는지 모르겠고요. 친박인, 그 사람들이 친박인가요? 대선일 공고한 사람이 하나 있고,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 민경욱도 조원진도 홍문종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했다면 결과물이 있겠죠. 개헌을 위한 준비를 한 게 문서로 남아 있겠죠.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거고. 네.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광화문 아스팔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개헌 망국이라는도 개헌을 뭐 실현을 못하게 한 뭐 박 대통령의 선택이 옳다 그런 개 헛소리를 예?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라고? 말이에요? 방구예요? 참. 아니 이 헛소리도 이거는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영덕대 개 헛소리예요. 예? 참. 입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을, 이 방송, 이 영상, 이 마지막 대통령님의 말씀을 헌법수호단에게 바칩니다.